네, 안녕하세요. 옥쌤입니다. 41, 42 해설 강의 시작하죠. 오답률은 42번이 50%가 조금 넘었고 41번이 44.5%였습니다. 네, 그래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조금 더 어려웠고요. 예, 정답은 3번이었죠. 3번이 데이터에서 통찰로 이랬습니다. 시각화의 힘 이랬어요. 자세한 내용 저와 함께 분석하시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촘촘하게 분석해볼까요? 우리 첫 번째 문장 보시면 The emergence가 출현이라는 단어입니다. 출현, The emergence, 출현인데요. 어떤 출현이냐? The social sciences가 우리 사회과학이잖아요. In the 19th century, 19세기. 가로 한번 쳐볼까요? 좀 기니까 19세기에 사회과학의 출현입니다. 사회과학이 생겨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rise라든지 뭐 appearance, development 동의어인데요. 그리고요. The ability,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large data sets. 그러니까 큰 데이터 있죠. 데이터, 자료. 큰 데이터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혹은 작업할 수 있는 능력 이랬습니다. 자, 오른쪽 해석에 잠깐 보시면은요. 19세기 사회과학의 출현과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은 이렇게 여기까지가 주어거든요. 좀 길지만 다시 한번 19세기의 사회과학의 출현 그리고 뭐 병렬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어가 병렬되어 있죠. The ability to work with large data set. 그죠? 대규모 데이터 세트로 작업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emergency에다가 형광펜, ability 형광펜, S1, S2 주어 2개, 그 다음에 created 동사. 예, 이것이 이제 만들어냈는데요. 수요를 만들어낸 거야. 수요를 창출했는데 어떤 수요냐? 새로운 방식이래. 어떤 방식? 여기 전치사가 들어갔으니까 뒤쪽에는 당연히 동명사가 따라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 동명사 visualizing, 정보를 시각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수요를 창출했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보를 시각화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9세기에 이렇게 데이터는 많아졌는데 이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니까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차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시각화해야 사람이 잘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 번 하고 있지만은 19세기 사회과학의 출현과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연구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은 생겼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정보를 시각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에는요, 요게 좀 나올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볼까요? emergency가 있고 emergency가 있죠. 요거는 긴급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응급 상황. 요게 출현입니다. 출현. 그래서 요 단어 잘 봐둬야 돼요. emergency, y로 끝나면 뭐라고요? 긴급 상황, 응급 상황. 자,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라는 단어 있죠? 이것도 어휘 문제. 우리가 수요를 골라줘야 되겠죠? 이건 공급이니까.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processed numerical information. 자, 우리 processed 그러면 이제 가공된 이런 뜻입니다. numerical이 이제 수치의 이런 뜻이에요. 가공된 수치 정보, 데이터를 우리가 엑셀 같은 것들로 아마 이렇게 숫자로 표현한 정보들 있죠. 사람은 숫자만 있으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잘 표현이 되었대요. 수동태 주의하시고요. 테이블은 탁자가 아니고 표죠. 예, 표로 표현이 되거나 차트나 그리고 그래프로 이렇게 시각 정보로 잘 표현되었다. 이해되시죠? 수동태 주의해 주시고요. 우리 expressed 자리에다가 represented랑 shown이라는 단어도 괜찮아요. 보여졌다, 나타났다. 자, 그리고요. 여기 numerical이라는 영어 단어가 수치, 숫자의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numerous라는 영어 단어가 좀 헷갈려요. numerous는 many,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numerous는 이렇게 단수 명사와 결합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단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더 파고 들어봅시다. Mathematics, Natural Science, and Social Science that 앞에 끊어주고 끝까지 한번 해석 밀어보세요. 자, 이 문장 보시면은 수학, 그 다음에 Natural Science, 자연과학, 그리고 사회과학이죠. 예, 수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여러분들 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이네요.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주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고요. 동사 앞에서 끊었습니다.
당연히 주어가 복수니까 동사는 이렇게 were를 쓰겠죠. 주어가 복수니까. employee가 고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용하다, 활용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statistics가 우리가 통계죠. 통계. 알고 계시죠? 하나 적어볼까요? 통계. 모르시는 분만 적으면 되죠. 통계를 활용했던 수학이라든지 자연과학, 사회과학. 이런 학문이요. at the front, forefront 그러면 선두에 있었다, 앞장섰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차트나 그래프의 발전에 앞장섰다. 이 말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were reading. 사실 두 단어만 적어도 괜찮아요. 이끌고 있었다. 이렇게 조금 내용을 바꿔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주격관계 대명사 보이시죠? employee 뜻 말씀드렸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빠져있는 학문이 뭐 역사도 있네요. 그럼 역사는 어땠을까? 역사는 이런 정보를 visualizing,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 그 내용이 살짝 나옵니다. History was a consumer라고 합니다. 약간 비유적으로 말해요. 자, 우리 이 문장 보시면 자, 역사 같은 경우는요. 역사는 소비자지 디자이너, 설계자가 아니었다 그랬고요. 가로쳐 버릴까요? 예, 여기까지 가로칠게요. 이러한 새로운 시각화 대부분의 소비자지 설계자가 아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비자지 설계자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가 역사학은 이러한 새로운 시각화의 대부분에 있어 설계자가 아니라 소비자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죠. 보시면은 사용자지 user, 예, 창조자가 아니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예, 그리고요. 대체로 mostly 소비자 중에서도 sparing, 우리 sparing이 절제하다, 아끼다 이런 뜻이거든요. 절제된 소비자였다. 즉 visualization, 차트나 그래프를 많이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at that은 그것에 있어서 혹은 게다가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고요. 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가 돼요. since가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경제 혹은 사회 역사 있죠. 말하는 역사. 얘네들이요. lagged behind. 밑줄 그어볼까요? 뒤처져 있다 이 말이야. lagged behind. 뒤처져 있어요. 뭐보다? 이 정치 역사보다 좀 뒤처져 있었어요. 자, 연구 분야에서. 그래서 경제사와 여기 말하는 역사라는 것이 경제사, 그 다음에 사회사. 요 역사가 정치사보다 좀 떨어져 있었어요. 이 발달이. 요걸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뒤처져 있었다라는 말은 was less advanced than, 덜 발달되어 있었다 이랬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것도 대체로 절제된 소비자였는데 이는 경제사와 사회사는 연구 분야로서 정치사보다 뒤처져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서 그러한 이 visualization, 이 자료의 시각화를 많이 발전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 역사 분야는 이렇게 발달된 것을 가서 좀 활용하는 입장이었지 이걸 선도적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누가 발전의 선두에 있었나요? 그렇죠. 수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 선두에 있었고 역사는 거기서 이제 다른 학문에서 발달된 거를 가져와서 쓰는 입장이었죠. 쓰는 입장이니까 소비자였지 설계자가 아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Simple charts and graphs were not difficult to interpret.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도표 있죠. 차트. 그리고 그래프는요. 쉽잖아요. 이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표가 훨씬 더 보기 쉽거든요. 예. 뭐 하기에? 인터프리트가 뭐야? 해석하기에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가 되게 복잡한 데이터도 여기서 뭐 정치사를 말하든 수학을 말하든 자연과학을 말하든 딱 차트로 딱 그려주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의 이 비주얼, 시각적 컨벤션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컨벤션, 밑줄 그었나요? 우리 컨벤션 그러면 사전에 한번 우리 컨벤션 잠깐만 볼게요. 사전에 보면 뭐 대회, 대표자 회의, 정기총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컨벤션이. 근데 그 중에서 풍습이나 관습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실 컨벤션이. 지금은
관습을 쓴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들의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관습인데 여기 해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각적인 표현 방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표현하는 방식. 이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가 어떤 관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컨벤션이라는 단어가 표현 방식이라는 뜻이 아니고 원래 관습인데 그래프를 그리는 어떤 일정한 어떤 관습이 있을 거 아니냐. 뭐 파이 그래프든 막대 그래프든 그래서 표현 방식이라고 좀 의역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들의 표현 방식이 일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what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 따라 나오는 우리 명사절 이어지고요. 자, 어떤 ordinary 평범한 독자라도 누구라도 이 말입니다. would be expected to 자 밑줄 그어볼까요? 뭐뭐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뭐 따라올 수 있다. 즉 understand 이해할 수 있을 것의 일부가 되었다. 단순한 도표와 그래프는 해석하기 어렵지 않았다. 그것들의 시각적인 표현 방식, 컨벤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평범한 독자라도 따라올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것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지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인데요. 컨벤션이 표현 방식이다. 요거 원래 뜻은 관습인데 요렇게 의역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what과 that 문제 나올 수 있는데 마지막에 follow의 목적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범하다라는 단어가 시험에 나왔으니까 동의어로서 average, 평균적인. 이건 비범한 안 되겠죠? 스페셜 아니죠? 의미를 잘 파악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As statistical analysis became more sophisticated, the visualizations. 자, 우리가 as는 뭐뭐 하면서라는 접속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as 접속사. 네, 표시해 볼까요? 접속사. 자, 그 다음에 statistical analysis. analysis가 분석입니다. 통계의 분석이요. 더 sophisticated 그러면 정교한 이런 뜻입니다. sophisticated. 이제 발전하니까 정교해지겠죠.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visualizations, 시각화 여러 번 나오죠. 그 다음에 대순 축격 관계 대명사고요. resulted가 동사 혼자 딱 쓰였죠. 이렇게 좀 외롭게. 이게 자동사로서 결과로 만들어졌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로 만들어진 됐나요? 즉 이 통계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 시각화가 동사 more and more 점점 더 central 중심이 되어갔다. 즉 핵심이 되어갔다. 어디에? argument 우리 논증에서 핵심이 되어갔다라고 했습니다. 논증이라는 건 연구 과정을 말하겠죠. 어떤 학문이든. 자, 그래서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는요. 이 시각화가요.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각화가 없으면 해석이 불가능한 것도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6번, 7번 문장 다 우리가 했고요. sophisticated 자리에 advanced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뭐 important 당연히 되고요. 자, 이러한 성공 스토리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만요. 이러한 성공 스토리 이랬죠?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고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글의 순서 또 뭐죠? 그렇죠. 문장 삽입. 요거 글의 순서나 문장 삽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공 스토리가 뭐냐? 바로 앞에 가 보시면 시각화가 해석을 가능하게 했고 시각화가 우리가 논증의 중심이 되었고 그죠?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업적들 이러한 성공의 이야기들이 demonstrated 그러면요 뜻이 뭐다? 입증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월스가 가치니까 통계학적 분석과 시각화의 가치를 입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roved, revealed 이런 단어로 바꿔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예시를 좀 들어줍니다. 이렇게 통계학적 가치를 입증한 예시를 한번 보여주는데요. 아마도 가장 notable 그러면 우리 notable 그러면 한번 적어볼까요? 주목할 만한 이 단어 알고 계시죠? 예, 주목할 만한 예시가 바로 존 스노우's Map of the Instance of 자, 그래서 아마도 가장 notable 그러면 주목할 만한 예시인데요. 바로 이게 존 스노우의 지도라 그랬습니다. instance에다가 사건이라고 적으세요. 사건인데 영어식 발음은 이제 cholera인데 이게 콜레라입니다.
1854년 런던의 아웃브레이크가 발병이죠. 발병, 아웃브레이크 뜻 적어주시고 1854년 런던에서 발병한 이 콜레라 사건에서 존 스노우라는 사람이 이제 지도를 그렸거든요. 콤마 위치입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고요. 자, 여기서 콤마 위치에서 이 선행사는 뭐냐면 바로 여기 보면은 이 존 스노우스의 맵이 되겠죠. 그죠? 존 스노우스의 맵은요.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야. 자, 볼까요? 여러분들이 존 스노우스 맵에다가 선행사라고 적어두세요. 콤마 위치, 요 관계대명사 위치의 선행사가 이겁니다. 그 해석을 해보면 이 존 스노우의 맵이요. 도움이 되었고요. 플랫에 밑줄 그어보세요. 플랫. 우리 플랫이라는 단어 우리 잠깐만 볼게요. 플랫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떤 단어 알고 있냐면 음모 아니면 보통 줄거리로 많이 외우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어떤 뜻이 있냐면 도면에 기입하다, 뭐 도표에 나타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플랫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적어볼까요? 지도에 표시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뭘 표시하는데 도움이 되었냐면 help는 동사 원형 따라올 수 있죠. 이 발병의 근원, source, 근원을 표시하는데 자, 근원을 어디에 표시했느냐? 하나의 워터펌프, 물펌프, 그 이웃에 있는 이랬습니다. 자, 그 지역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하나의 물펌프에다가 표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랬습니다. 이 발병의 근원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실제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의 지도를 보면 이 콜레라인데 여기 다 이게 물펌프 쪽에 이렇게 표시를 해보니까 이 물펌프 쪽에서 콜레라 발병이 많았다. 결국은 이제 물펌프의 손잡이를 빼서 물펌프를 못 쓰게 하니까 콜레라 확산 속도가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이 문장 다시 보시면 자, 주어, example, is 동사 끊었고요. 사건, 콜레라 됐죠? 아웃브레이크 발병,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플랫 뜻이 뭐다? 지도에 표시하다. 네. 자, 한 번만 볼까요? 아마도 가장 주목할 만한 예는 1854년 런던에서 발병한 콜레라 사건을 나타내는데 존 스노우의 지도일 텐데 이것은 발병의 근원을 그 동네에 있는 한 개의 물펌프로 지도에 표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각화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콤마 위치,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이거라는 거, 그리고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 플랫, 지도에 표시하다 단어 뜻 정확하게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outbreak, 발병 이런 단어 외워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Snow's cholera map. 그래서 스노우의 콜레라 지도가 보여주었대요. 자, that 뭐 설명 안 해도 다 잘 아시죠? 이건 당연히 뭐 접속사로 쓰였고요. visualization, 시각화가요. serve 그러면 역할을 하다, 기능을 하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serve as 그러면 뭐뭐로서 기능을 하다 이랬습니다. 뭐뭐로서 기능을 하다. 자, both A and B, A와 B 모두로서 기능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서사라는 말은요, 우리가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설명.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시각화를 통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이제 작가들은요, began to experiment with ways of using visual clues. 자, to 앞에 끊어줄까요? To tell complex stories about events. 분사구문 등장하죠? Increasing the amount of information. 끊어주고요. Could be conveyed in a small space, thereby 이거를 overcoming이라고 해야 돼요. The limitations of two dimensions in print. 자, 그래서 우리 작가들은 experiment with 밑줄 그어볼까요? 뭐뭐를 실험하다 이 말입니다. 자, visual clue가 우리가 시각적 단서죠. 즉 시각화를 말하는 거죠. 이걸 사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투부정사 앞에서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이야기, 사건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서 이런 시각적 단서를 활용했고요. 자, 그 다음에 increasing에다가 한번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분사구문이라고 적으시고요. 정보의 양을 증가시키면서 대답에 끊었습니다. 요건 주격 관계 대명사 이제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자, convey가 전달하다인데 정보가 전달합니까? 전달됩니까? 전달되는 거니까 이제 수동태 조심해 주시고요. 수동태 조금 조심해 주기 바랍니다. 요거. 그래서 작은 공간 안에서 전달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증가시키고 작은 공간. 이 작은 공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걸 데이터로 숫자로 쓰면 막 100페이지 쓸 거를 종이 한두 장에 딱 그래프로 그릴 수 있잖아요. 그 작은 공간에서 전달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증가시켰으며 thereby 그 결과 이랬습니다. 자, 그 결과 어쨌든 정답은 overcoming, 이게 5번이 정답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가봅시다. 인프린트라는 말에 인쇄되는 거, 수백 장으로 인쇄되는 2차원성. 우리가 2차원, 3차원 알죠? 2차원성의 리미테이션, 한계를 극복했다라는 거죠. 즉 글자로 프린트되는 데이터 세트를 그것의 한계를 극복했다라는 것인데요. 어쨌든 여기 overcoming 바꿔주시고요. increasing과 overcoming이 병렬 구조가 됩니다. 분사구문. 요거 병렬 구조라는 거 꼭 표시해 두시고요. 어법적으로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41리는 좀 길잖아요. 길어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시면서 좀 봐주셔야 되고요. 1번 문장에 emergency 뭐 이런 표현들, numerical, numerous 이런 표현들 잘 봐두시고 4번 문장에 역사는 소비자였지 설계자가 아니었다라는 표현이 과연 무엇을 말할 것인가? 함의추론. 요거는 왜냐하면 경제, 사회사가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발전된 거를 사용하는 입장이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convention이라는 단어가 원래 관습인데 여기서는 표현 방식이 되었다라는 거. 뭐 sophisticated, demonstrated. 자, 그 다음에 순서, d's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 쭉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문제는 여러 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외울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From Data to Insight. 제목이 데이터에서 통찰로 시각화의 힘. 단순한 2차원적 데이터에서 통찰로. 이 통찰은 바로 시각화를 말하겠죠.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전반적으로 우리가 주제 이거 만화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만화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리딩 플로우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순서까지 꼭 잡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